지금까지는 좀 기대감이었다면 승인을 받아냈으니 승인 이후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실체가 중요하거든요. 이 실체를 보여주는 상승이 매출과 함께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롱런이 가능할 것이다. 고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추세를 한 번 더 잡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유한양행 녹화해볼 겁니다. 지금 유한양행에 대해서 좀 평소에 좀 주의 깊게 보시던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예 모르다가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떠? 보니까 주가가 몇 프로 올랐어? 바닥에서 보니까 100%가 올랐네. 이런 종목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주분들께서는 이 유한양행의 비전을 먼저 보고, 그리고 유한양행이 소문나지 않도록 아마 바라셨을 겁니다.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좀 뿌리 깊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데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FDA, 뭡니까? 제약주라는 겁니다. 제약주. 자, 요즘에 녹화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이 제약주예요. 왜 제약주들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느냐. 자, 첫 번째로는 이 제약주는 저번에 우리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한번 나왔었죠. 서킷 브레이커 때문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보기 힘들죠. 죽었다가 겨우 좀 숨은 붙어있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런 모습을 아직도 보이고 있는데, 이 제약주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FDA에 대해서 비전이 걸려있는 종목들은 안 돼, 이 이상 주가 낮추면 안 돼 라고 보호심리가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의 하락도 강하게 막아줬고요. 주가가 하락이 나왔어도 강하게 다시 반전시켜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약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그게 단가? 절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반도체라던가 뭐 조선, 자동차, 전자기기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뭐 화학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업종들보다 당장 눈에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비전과 이슈가 있는 업종이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초보들한테 제약바이오 잡으세요 했어요? 잡지 말라 그랬어요? 잡지 말라 그랬죠. 제약바이오는 절대 잡지 말라 그랬어요. 웬만해서는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제약바이오 종목이 지금은 그 트렌드가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이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다면 이거를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서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움직이셔야 된다. 그래야지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수익을 제대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한 가지 좀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추가적으로 뭘 말씀을 좀 드릴 거냐. 현재 유한양행에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슈가 나왔고 그 이슈에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 여파가 너무 적죠. 이게 왜 이렇게 여파가 적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흐름을 좀 이어가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 유한양행은 FDA에 관해서 어떤 이슈가 있고 이런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보겠다? 공략집에 여러분들께 적어서 올려드리겠다. 보여드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 안 될 때마다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공략법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에 아직도 선입견이 많이 있는 분들, 아니면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제대로 수익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 공략법을 보면서 이 비단 유한양행만 통하는 게 아니고요.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종목에도 먹히는 거니까 꼭 확인하셔서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려보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이유인데 오늘은 조금 그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다른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알테오젠, HLB 같은 종목들 찍을 때는요, 지금 잡아야 되는데 단가가 높아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유한양행은요, 지금 잡으면 안 되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 구간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크다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알테오젠, HLB 중에서 이러한 주가 흐름을 갖고 있는 건 현재까지는 알테오젠밖에 없어요. 셀트리온과 HLB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조정이 한번 나와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거 해도 아무리 높아진 상태라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알테오젠이랑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바닥이 없는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추세만 좀 잡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막대기 원칙이라 그래서 이 막대기를 끝에서 잡고 있으면은 이 막대기 가벼우면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뭐 해리포터 같은 애들이 뭐 지팡이 드는 것처럼요. 이 막대기가 막 30kg씩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0kg 되는 거 물론 뭐 중간에 잡고 들어도 무겁겠지만 더 안정적이겠죠.
근데 끝을 잡고 들고 있다면 오래 버티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약간 그러한 형태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기 형태의 주식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기업이 이슈가 좋은데 조심할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한양행에 우리가 좀 진입을 하거나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같은 하락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리프레싱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근거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오르는 신의 FDA 돌파, 그리고 달린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지금 유한양행하고 HLB가 경쟁 관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둘 다 어떤 분야에서 미국 FDA 진출을 하고 싶어 했느냐? 바로 암치료제 시장이에요. 암치료 시장. 이 암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 시장 건너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왜 무조건이냐? 일단은 뭐 전 세계 제약바이오 업종의 규모가 1,100조 원 가량, 여기서 50% 이상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당연히 암치료제 시장도 절반 이상이 미국에 있을 텐데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약품이 좋게 인정을 받는다면 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좋은 효과를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한양행이랑 HLB가 서로 좀 경쟁을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폐암으로 들어간 거고 HLB 같은 경우에는 간암으로 신청을 했었죠. 여기서 좀 방향이 갈리게 됩니다. HLB가 국내 최초 FDA 승인을 받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어떤 분야, 암치료제 분야로 국내 최초로 넘어갈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이 FDA에서 이 병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항서, 중국 기업이라는 것을 핑계로 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 CRL을 주고 걸려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두 분의 한가를 맞게 됐죠. 한가를 맞게 되면서 주주들에게 신뢰를 조금 잃게 됐고 그만큼 시총을 잃어버리게 됐고 또 뭐가 생겼습니까? 또 유예 시간이 생겨버리면서 국내 최초로 이 암치료제 시장으로 FDA 돌파를 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됐죠. 지금 그 빈틈을 누가 잡았느냐? 유한양행이 잡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개는 조금 그 영향이 다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약품 자체가 이 간암 치료제로 명목으로 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 치료는 항서제약, 같이 가는 이쪽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HLB는 뭡니까? 억제제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약품을 밀고 있었다는 거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 폐암, 치료제 쪽으로 좀 밀고 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조금 두 개는 다른 약품이에요. 다른 약품이고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LB에 갖고 있는 분들, 유한양행 갖고 있는 분들, 이 두 개를 라이벌로 인식을 하는 것은 뭐 그게 틀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엄밀히 따졌을 땐 두 개가 다르다. 이번에 이 유한양행이 이 FDA 승인을 받았다는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요, HLB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국내 최초로 HLB가 한다며. 근데 왜 유한양행이 먼저야? 에이, 몰라 하고 나가버리는 사람들 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보유 매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데 비해서 HLB는 그 보유 비중이 낮아서 그렇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것이 개인들의 차익 때문인 근거가 되겠지만 HLB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약품이라서 근거도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라이벌 인식을 갖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유한양행은 유한양행대로 HLB는 HLB대로 뻗어나갈 테니까 이런 흐름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거 기사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유한양행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랭라자라고 합니다.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 이것 때문에 좀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이 HLB 얘기를 또 꺼낼 수밖에 없는 게 HLB는 중국에서 잘 나가는 항소제약과 같이 했었지만 이 유한양행은요 세계에서 잘 나가는 존슨앤존슨과 했습니다. 존슨앤존슨 어떤 회사입니까? 코로나 치료제 만들었던 그죠? 그 회사죠. 이쪽과 이제 병용약품으로서 밀고 가면서 항암제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이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조금 그겁니다. 존슨앤존슨이 메인이 되고 유한양행이 좀 서브가 된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요걸 좀 보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HLB와 항서제약 간의 좀 위치가 바뀌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병용요법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엑손 19, 결손엔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의 변이가 생긴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국소 진행성 부분에서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확실하게 전이가 되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 성인환자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보통 1차 치료제라고 하면은요, 이 증상을
좀 포괄적으로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표적 항암제 같은 느낌이랑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폐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 좀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이쪽만 표적으로, 이쪽만 좀 들어가는 특정 부위만, 이 간에서만 뭐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왜냐면 피를 타고 돌고 장기에서 장기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효과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들을 얘기하거든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자, 유한양행은 기존 치료제 대비 해당 병역요법에 우수한 효능이 입증된 마리포사 임상 3상 연구가 이번 승인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답니다. 우리 왜 승인 받았을까 한번 봤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K 항암제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미국에 있던 항암제들과 이 K 항암제의 성능 차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HLB 같은 경우에도 간암 분야에서만 보더라도 평균 한 8개월 정도는 더 늘어난 모습. 생존기간이요. 이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존기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이 생존기간이, 기존의 약품들로 만든 생존기간이 16.6개월 정도인데 렉나자, 유한양행 약품이 포함된 병용요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이 생존기간이 23.7개월로 다더라. 거의 그것도 한 7개월에서 8개월 차이가 나죠. 요즘 K바이오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승인받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될 거고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어찌됐건 이러한 이슈 때문에 현재 유한양행은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이때를 빌미해서 바닥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100%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개인들은 조금 차익을 하고 외국인들도 조금 차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익 나오는 구간이 우리에게는 좀 반가울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유한양행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자꾸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얘네 둘이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시밀러가 아니죠.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든 기업이 비전이 좀 덜 보이든 혹은 미국 진출에 좀 실패하든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 외초에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매출을 뿌려놓고 있던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한양행 HLB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번 승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들은 아직 이 바이오시밀러 업종들에 비해서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어떻게 좀 인식을 해야 되느냐.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관심도가 식어가는 것, 그리고 매출 소식이 늦게 들려오는 것, 어떤 내용이든 간에 주가 조정이 나오고 무슨 일이 발생을 하고 벌어지든 간에 무조건 뭐다? 추가적인 매출과 추가적인 호재가 들려옴에 따라서 주가를 다시 방향을 높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한양행은 국내 최초로 암 분야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종목이에요. 최초의 종목인데 현재 주당 가치를 봤을 때는 10만 원대 아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에 있고요. 알테오젠은 30만 원대. HLB도 지금 비슷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지금 HLB랑 유한양행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상태가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FDA 돌파가 된, 그것도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 달린, 그것도 이 생존기간에서 검증을 해주는 이러한 약품을 갖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점점 이 매출액이 커지면서 들어오는 이 페이백들이 매출, 그리고 주가에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가 이렇게 지금 유한양행이 매출을 많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힘든 것을 해냈다. 잘 해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이랑 협약을 맺어냈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지금 제약바이오의 트렌드가 병용이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바이오가 아니라 제약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의 트렌드가 병용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한 2015년경까지는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약주들은요, 단독 개발로 신약을 만들고요, 이 신약을 기반으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이어졌었습니다. 이거 제가 재무구조 말씀드렸죠. 일단 빚을 내서 시작을 하고 연구 들어가고 그다음 연구 잘 하다가 임상 들어가고 임상 들어가면 상용화 준비해야 되고요.
매출 만들면 이거 다시 어디로 갑니까? 빚으로 넘어간다 말씀드렸죠. 갚고 나서 남는 돈은 매출인데 갚지 못하는 돈은 채무로 쌓여있고 남아있는 자금은 또 연구 자금으로 들이부어야 되는데 지금 매출량이 적게 되면 다 적자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제표 생각해봤을 때 다 적자 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트렌드가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한 18년도 정도부터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 방식대로 뭐 화이자, 존슨앤존슨 같은 전 세계적인 뭐 로슈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업종들 중에서 탑5에 들어가는 기업들 코로나 터졌을 때요. 치료제 만든다면서 그때도 뭐 하고 있었어요? 서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봤어요. 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화이자, 존슨앤존슨, 로슈나 이런 기업들 하물며 중국 기업들도 그렇게 좀 뭉쳐서 하는데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뭉쳐서 연구하고 그랬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내려라 하는 이런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치료제를 만들어버리니까 보다 안정적으로 좋은 치료제들이 나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생겼느냐? 이 일을 이후로 이제는 어떠한 약품을 사용을 할 때요. 이게 뭐 중증도 약품이라면 더더욱 이 약품을 보완해줄 수 있는 약품을 같이 써주는 트렌드가 생겼다. 그게 바로 병용요법이라는 거예요. 병용. 두 개를 같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근데 유한양행 뒤에 누가 있어요? 존슨앤존슨이 있어요. 존슨앤존슨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글로벌 파마가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입장에서는요. 우리 렉라자 말고도 다른 것 좀 더 개발할 건데 이것도 해줄래? 한번 보고 괜찮네 할까?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인맥이니까. 이런 식으로 비전도 열려있고 일단 미국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HAB 쪽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쪽에서 나오게 되면 유한양행 입장에서도 조금 변수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가 엄밀히 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일축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미국을 밟은 K암 치료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플러스 존슨앤존슨까지 같이 있으면서 조금 더 모멘텀을 확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모멘텀을 확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한양행이 지금까지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유한양행보다 HAB 쪽으로의 파급력이 더욱더 컸고요.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으로의 파급력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이 단기간 더 슈팅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조정이 좀 더 나와주면서 매출이 살아나면서 지금까지는 좀 기대감이었다면 승인을 받아냈으니 승인 이후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실체가 중요하거든요. 이 실체를 보여주는 상승이 매출과 함께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롱런이 가능할 것이다. 고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추세를 한 번 더 잡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보더라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개발 가능성이 이런 기업들 HLB나 셀트리온,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미국의 관문을 뚫어가면서 이런 기업들, 미국 관문을 뚫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의 이미지나 제약바이오의 형태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알던 그러한 업종처럼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개발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 여기서 조정이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조정 언제 나옵니까? 이게 조정입니까? 모르겠죠? 이거를 정리해둔 공략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 공략법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 공략법을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드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영상에서 공략법 말씀드리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 이 공략법을 남들이 베껴다가 악용하는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무조건 채팅방에서만 말씀드릴 겁니다. 이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은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 강쌤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분들께만 남겨드릴 거고요. 이 채팅방 들어오시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께 부담드리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 보내신 분들은 100% 다 무료로 공개해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주가의 조정이 어디까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FDA 승인받은 호재가 있는데 왜 떨어지느냐? 바로 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게 좀 HLB와의 차이점인데요. HLB는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승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여기부터 시작하는 느낌으로 갈 수 있겠지만 유한양행은 아까 말씀드렸죠. 막대기
주가의 막대기 이론. 이 막대기 이론상 한번 조정이 나와줄 때가 됐어요. 적당히 조정이 나와주면서 이러한 조정을 우리가 추매라든가 주주분들은 추매겠죠. 아니면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비중을 조금씩 담아주면서 공략을 해가는 근거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타점을 제가 공략법에서 모두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공략법 보시면서 천천히 급하지 않게만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매매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한번 말씀드려보고 제가 여기서 이것만 딱 말씀드리고 갈 거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 안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바로 넘겨버리실까봐 머리를 좀 썼고요. 어떤 선물이냐면 이 유한양행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한 개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바라야 될 건 유한양행의 조정이에요. 유한양행의 조정이지만 유한양행의 조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이것만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자,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종목을 준비했느냐.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제가 미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단기, 단타, 스윙, 장기, 중기 이렇게 기간을 좀 정해놓으면서 매매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증시가 불안정할 때 유한양행 하나만 보고 가기는 어려울 때 내 포트에 물린 종목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할 때 이걸 한 번에 정리할 종목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종목을 안 잡은 상태인데 한 종목을 잡아도 좀 안전한 종목을 잡고 싶다. 안전성을 생각하실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릴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이 종목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라. 말씀을 해보면서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뭐 SK나 뭐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밀,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 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 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렇게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유한양의 주가의 조정을 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어떤 단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이 공략법 꼭 여러분들께 받아가시라 말씀드려보고,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유한양행 문자 남기셔야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채팅방 입장하셔서 공략법 받아가시길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 유한양행을 또 찍는다면 그때는 유한양행이 어떤 약품을 위주로 만지는지 약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